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2심 결론은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자, 이 대표의 2심 선고 오후에 시작이 되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네,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는 데다가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죠? 네,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만약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감형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가 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오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선거법 사건은 보통 재판 종결 시한을 규정하고 있죠. 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이 일종의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때까지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해왔고요. 또 대법원은 주로 피고인 출석 없이 법리적인 문제만 서면으로 검토하는 만큼 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 집회 시위도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선거 공판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오후가 다가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인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변호인 등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동문을 제외한 법원 출입구 전체가 폐쇄됐고 보안 검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행자에 대해서도 이른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법원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모두 1,100여 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2심 결과는 향후 정치권 판도는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무거운 유죄냐, 가벼운 유죄 또는 무죄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 시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확연하게 갈릴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를 모른다고 한 건 기억의 한계인데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1심 재판부의 확대 해석 때문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표현이 과했을 뿐 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2심에서도 1심처럼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 시 피선거권이 최종 박탈될지 모르는 대권주자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당 안팎의 우려와 압박은 물론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신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하는 여권의 사법 리스크 공세도 최고조에 달할 거란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가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결론이 조기 대선이 열릴 시점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이 오히려 더 결집할 거란 관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도 선거에 지장이 없는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면 당내 입지에는 균열이 적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본선에 오를 경우 대법원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거란 예측이 나오는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유지설도 덩달아 동력을 잃을 거란 시각입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대권 가도에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표 입장에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조기 대선 여부와 시점이 맞물려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특히 파면 결정이 되도록 일찍 나오는 게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헌재에는 빠른 판단을 촉구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대법원 재판에는 느린 판결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 경우 대선 후보 자격 미달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로 남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